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안녕하시죠. 주말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뭔가 일을 뒤집을 만한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의 시장이 좋으면 다음 날에는 좀 안 좋은 해석으로 시장이 빈대떡 뒤집듯 호떡 뒤집듯 뒤집히는 시장이었고 좀 안 좋게 보면 다음 날 좀 좋게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하셨었나요? 예, 사실 저는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쪽에 항상 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절대 이제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훨씬 더 매파적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연준 의장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을 설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떡하나 우리 국장은 또 어떡하나 내 종목은 어떡하나 하는 시름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시내 친구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금요일 저녁에 딱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파월 의장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고 훨씬 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스포일러를 살짝 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의 상황을 1920년대 시기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영상도 아마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이남월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도 이런 파월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쉽게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영상이 올랐는데 그 부분도 좀 함께 보시면 왜 저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일단 진행은 해야죠. 뭐 생각 같아서는 1시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잠시 후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마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박동흠 회계사님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 시장이 좀 폭락을 한 후에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선방을 했습니다. 1% 안팎의 하락을 보이면서 선방, 이 정도면 선방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 부양 의지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법들,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들을 잠시 후에 저희 박동훈 회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월가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연준 의장의 경고,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3% 넘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3.37%, 나스닥 지수는 3.9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장중 내내 반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시장이 살짝은 기대를 했습니다. 덜 매파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더욱더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섣부른 기대를 하긴 했죠.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하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오히려 똑같이 가거나 아니면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기 정책 완화는 없다. 인플레이션을 꺾이기 전까지 원하는 수준,
원하는 수준이라 하면은 2%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기 정책 완화는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확인한 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파월 의장이 연설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45번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7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장에서 이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7월에 단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라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의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침체에 대해서는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아직은 침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가계나 기업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계속된 긴축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 말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되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국채금리는 당연한 수순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3.391%까지 올라갔고요. 10년물도 3.034까지 기록을 하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혀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6.3%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6.8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0.5%포인트 둔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상승하면서 전월치가 4.8% 상승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상승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역시나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는 58.2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비치였던 55.1과 또 전월 확정치였던 51.5를 모두 웃돌았지만 평소 같았으면은 괜찮다. 이 정도면 선방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전혀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던 그런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될까요? 맵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은 좀 직시를 해야죠.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3.8%, 애플 3.7% 하락했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너무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162달러 선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5.8%, 퀄컴도 5%대요. 이렇게 하락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도 5%대, 메타의 주가도 5% 넘게 빠졌고요. 아마존 4%대, 테슬라의 주가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쪽이 덜 빠졌고요. 유틸리티 쪽이 덜 빠졌지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구글 바로 오른쪽에 EA라고 티커 보이십니까? 유일하게 그 위쪽에서 초록불을 켜는 종목이었는데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가 아마존으로의 피인수설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 유일하게 초록불 켜며 3%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보자면 모더나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더나 주가 3%대 이 가운데 하락했고 화이자의 주가도 2%대 하락했습니다.
대래 주가도 두 자릿수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PC 시장의 호황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13% 넘게 하락을 했고 이제 소매 브랜드죠. 갭 분기 조정 순이익이 깜짝 흑자 전환했고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프리마켓에서는 그래서 갭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에 본장에서는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만약에 뭐 실적도 안 좋았다면 더 많이 빠졌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돌아감에 따라서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그런 관련된 브랜드, 저도 사실 미국 갔을 때 이 브랜드 옷을 몇 가지 샀었는데 굉장히 좀 심플하고 오피스룩과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런 옷의 판매가 좀 급증한 것이 실적에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파페치, 온라인 명품 소매 업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순이익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30%대, 폭락장에서도 30%대 급등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손실을 기록했고요.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나우 페이레이터로 유명한 결제 관련된 기업이죠. 어펌홀딩스가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놓았고 이제 월가의 추정치를 능가하는 분기별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어쨌든 손실이 컸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얼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소매 기업인데 최근 분기에서 예상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이에 더해서 전망도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 관련된 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추세를 유지하면서 본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지 않으셔도 이미 주말 사이 뉴스로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빅테크 위주의 종목 하락뿐만 아니라 뭐 금융도 그렇고 이제 필수 소비재보다는 임의 소비재라고 불리는 섹터들의 하락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하락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는 과연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뭐 그런 전망에 관련된 얘기 월가의 분석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폭락장 가운데서도 선방하는 기업들은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거나 주주 환호제,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의지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전하, 기운을 풀 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본황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쳐봤다 하옵니다.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본황치 통장어. 배송 메모란에 3%를 입력하면 3포를 추가로 준다고 하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일요일에 잠이 잘 안 오죠.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으로 잠이 안 오곤 하는데 어제는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4시간 잤나 싶은데 이제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크게 하락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참 설쳤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보신 이분도 마음 편치가 않으실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박동훈 회계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오랜만에 또 모셨는데 하필이면 또 네.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또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앞서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기업의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를 좀 표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사람이라서 오르는 날도 있고 뭐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그 상위 시가총액 그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장주는 투자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측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또 항상 평탄하게 그 또 지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워낙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어쩌면은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또 이제 역사는 또 반복될 거니까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소개하려고 예, 오늘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마 좀 폭락장에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가운데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맥도날드와 홈디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사실 뭐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이 몇 천억을 취득을 했다. 그걸로 이제 그 다음 날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몇 천억은 뭐 세 발의 피죠. 예, 조 단위, 수십조 단위로 네. 매년 그것도 매년 취득을 하니까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 자사주를 다 그냥 먹어 없애겠다 막 이런 생각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시장 유통 물량이 없어져서 좀 네.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다 없애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자본 잠식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인데 네. 예, 미국은 실적이 안 나와서 자본 잠식이 아니고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죠. 굉장히 되게 다르네. 다 다른 얘기죠. 우리나라의 자본 장식의 원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데 미국은 그 얘가 하도 많이 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을 자사주를 사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뭐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게 맥도날드랑 홈디포도 좀 그런 편인가요? 맥도날드, 홈디포, 뭐 상위권 기업들만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예, 이런 회사들. 근데 그 자본 잠식이 발생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상장할 때 뭐 주가 1달러로 발행을 했다. 그럼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싼 가격에서도 그냥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식 발행할 때는 주식이 저기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 자사주를 사면은 반대로 이제 자본이 감소되는 거니까 증가된 것보다 감소되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는 자본 잠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1달러에 발행했는데 10달러에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그냥 10달러 주고 주식을 사버리니까는 그리고 그것도 뭐 한두 주 사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뭐 한 40%까지 지금 사들인 기업들도 있으니까는 대단하죠 이런 기업들 보면. 자,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거는 이게 주주 환원책이야,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다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가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를 이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를 줄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한 주당 순이익도 늘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한 주당 배당금도 늘어날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고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을 워낙에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마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죠. 네. 그래서 실적은 항상 잘 나오는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업의 그
그 기업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예. 주가 왜냐하면 시가총액하고 순이익은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가정 하에서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금 그냥 많이 주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매년 수십 조씩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착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착시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처음에 발행했던 주식,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발행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아. 얘기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뭔가 융통시킬 필요가 없다. 네. 굳이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네.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그리고 어쨌든 주주들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최대 주주들이 개인이 아니고 다 펀드들이니까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원할 거니까는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본 잠식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고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하도 유통되는 주식을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차이점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익이 쌓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득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우리의 자본을 구성하듯이 네. 기업들도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제 이익인 순이익이죠. 넷인컴인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쌓이는 게 아니고 까먹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잠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돼서 상장 폐지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은 내수 시장도 우리의 몇 배고 네. 그것만큼의 또 해외에서 매출도 발생하고 하니까는 뭐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자본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큰 요소가 그 이익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처음에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돈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투자받은 돈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 사는 것도 결국 자본에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는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이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주식을 사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또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가져오니까는 그 금액이 더 크게 나와서 그 실적 증가보다 자본 잠식이 더 그 주식을 더 많이 사니까는 잠식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1년 동안 번 돈보다 자사주를 더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까는 네. 전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빚내서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실은 예측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자사주 취득하면서 꾸준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은 항상 실적 대비 주가가 일정 배수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어쩌면 매수 타이밍이고 버핏이 했었던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일 수는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닐 거고 당연히 실적 안정적이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이제 적극적인 기업들만 이제 한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씩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자료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10K 우리 제가 그동안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보여드렸던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좀 10K에서 제가 이제 상위권 기업들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 잠식이 나오는 기업들만 좀 추렸습니다. 물론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가지고 오신 우리가 거군요. 가장 잘 알만한 기업 맥도날드 같은 네. 회사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노란 박스를 칠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노란 박스를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그 한 주당 뭐 액면가가 얼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이쪽 보시면은 35억 주가 이제 그 승인됐다. 그러니까 35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도 발행됐다라는 얘기죠. 예.
대략 한 16억 주 정도가 네. 이제 발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밑에 두 번째 요 박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먼스톤인 트레저리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자사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자사주를 얼마나 샀느냐 보시면은 9억 1,50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샀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떠 있어요. 음. 이게 이제 금액입니다. 자사주 취득한 총 네. 금액인데 저거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수십조죠. 그래서 일단은 그 2021년 숫자로만 그냥 밑에서 여기다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인 주식 수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35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9억 1,600만 주는 맥도날드 회사가 자기네들 번 돈 가지고서 다 사들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사들였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예, 노란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트레저리 스톡 퍼처스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요거는 이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자사주를 우리가 이제 얼마치를 매입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박스 밑에 색깔은 안 칠했는데 이 디비던드 이건 다 아시는 이제 배당이죠. 네. 예, 배당 총액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숫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취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까도 그 앵커님 걱정하셨듯이 다 사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정해요 회사들이. 아. 매년 어느 금액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도까지 차면은 이제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다 사면은 상장 폐지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취득하다 보니까는 2019년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배당보다 더 많이 취득하다가 네. 2020년부터는 자사주 취득은 조금 이제 줄이고 배당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냐 요 숫자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예, 이제 그 금액 단위가 지금 100만 불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숫자만 보시면은 4,764 밀리언이니까는 대략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 근데 이 회사가 버는 돈이 1년 동안 그 이제 위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년 동안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냐 7조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한 7조 넘죠 1,300원이니까 한 8조 가까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매장이 한 연평균 한 2%씩 늘어나니까는 한 순수하게 1년 동안 번 돈이 한 8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의 80%를 주주들한테 다 나눠준다라는 얘기고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그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가니까는 네.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127%번 돈보다 더 많이 풀었죠. 자사주 취득하고 배당 주느라고 그러면은 대출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재무 구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왜냐하면 써도 된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오퍼레이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그 다음에 수익력이 워낙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버는 돈보다 배당과 자사주 취득으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런 맥도날드 같은 기업을 사두면은 그냥 안정적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결론인가요? 이왕이면은 음. 시가총액이랑 그 실적이랑 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저도 한 6년치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랑 실적이랑 비교하면서 네.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단일 때가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일 거고 중간은 좀 애매하고 상단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지금 맥도날드는 하단인가요? 지금 거의 한 중간에서 약간 이제 아래쪽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사기는 이제 괜찮은 타이밍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실 기업은 아니죠. 햄버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뭐 홈디포나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오라클도 기업이죠. 그렇고 다 꾸준하죠. 예, 성장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테슬라나 아마존에 비하면은 성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기업인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항상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급등하거나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사실은 투자하기는 되게 마음 편한 그쵸.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굉장히 이제 급락을 하고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급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자사주 정말 많이 사서 자본 잠시까지 될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맥도날드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락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사실 이런 종목들만 쭉 있으면은 시장이 뭐 엄청 많이 빠지든 그럴 때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시장이 바로 이제 폭등장으로 돌아서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내 종목은 왜 소외될 이렇게 수는 있죠. 천천히 가는 네.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겠죠. 이런 비중을 종목들 두던가 아니면은 이제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던가. 그쵸. 예, 그러니까는 그 성장주가 성향에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이제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는 이제 본인 판단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취지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그 홈디포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홈디포. 홈디포는 코로나 때 가장 또 수혜를 많이 입었던 네. 입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주택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재라던가 뭐 그 가정용 인테리어 뭐 이런 소품들 판매하는 기업이고 네. 시가총액 뭐 상위권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똑같이 이제 그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서 그 주식 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역시 이슈드 발행된 주식 수가 17억 9,200만 주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트레저리 스톡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주식을 취득을 했느냐 네. 보면은 7억 5,700만 주 밀리언이니까는 7억 5,700만 주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 대비 얼마나 많이 취득을 한 거냐 42% 거의 한 50%가 육박할 정도죠. 근데 회사가 2015년에는 자사주가 한 4억 6천만 주였는데 6년 동안 계속 사다 보니까는 26%에서 한 42%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한 반 가까이 지금 취득을 하니까는 그러네요. 밑에 여기 자본 보시면은 토탈 이퀴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은 잘 나는데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니까는 자본 잠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그럼 볼 때 저렇게 앞뒤 사정 이게 자사주 매입해서 그런지 모르고 이거 왜 괄호가 돼 있지? 왜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안정적인 실적. 그 제가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1년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해서 버는 돈이 거의 뭐 한 20조 가까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좀 더 많이 벌기는 했어요. 네.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사이였으니까는 이제 20조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버는데 배당이랑 자사주 취득하느라고 쓴 돈이 얼마냐?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32%.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번 돈에다가 대출까지 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자사주 취득한다. 네. 왜? 안정적으로 매년 못 벌어도 15조에서 20조는 버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종목 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뭐 필립 모리스나 네, 오라클. 또 오라클이나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안정적인 실적주 또는 뭐 가치주라고 사실 얘기해도 네.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사실 오늘 많이 시장이 하락하고 성장주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귀에 안 들어올 종목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차이라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기업일 수도 네. 있고 숫자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 그런 기업들 사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주가 배수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줘야지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 실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템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또 안정적인 기업들 원하는 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성향에 맞춰서 아마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미국에는 사실은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한 시가총액 50위권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기업들 같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급격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물론 좋지만은 좀 안정성 위주로 종목 고르는 것도 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특히나 이제 오늘 성장주 위주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좀 실적주, 그러니까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 가운데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 수준의, 그러니까 정말 매출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박동흠 회계사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회계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할 얘기가 많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배신을 때린 거죠, 한마디로. 배신이었나요? 사실 저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이 왜 이렇게 좋게 볼까 저도 사실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좀 강하게 얘기할 거라는 예측이 훨씬 많았죠, 미국에서.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는 없다고 선을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그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날은 약간 짜증 났지만 하루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올해 FOMC에서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기자회견 통해서 일문일답한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우리의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말이 약간 새로운 단어들이 몇 가지 좀 강하게 들어갔고 말이 길게 하다 보면 좀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위안을 주는 말이란 게 거의 없었어요. 네. 실제로 보면 잭슨 홀 밀팅에서 그동안에 연준 의장이 말했던 연설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일 짧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뭐 수십 번에 30몇 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45번을 썼대요. 그러니까 45번이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 그 8시, 9시 종합 뉴스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다고 멘탈 정도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S&P 500이 3.37%가 내려갔습니다. 3% 이상 하락하는 거가 우리나라 이렇게 간혹 있지만 미국은 자주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올해 벌써 7번이나 3% 이상 떨어졌고요. 1% 이상 금요일로 떨어진 것도 뭐 7번, 8번, 3% 이상 떨어진 것도 몇 번 되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올해의 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딱 요즘 나중에 보여드리겠죠. 시간 플러스 났었거든요. 시작할 때 플러스 나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급락세로 돌변한 것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미 많이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파월 의장의 말을 10분 동안 한 말을 줄여서 보면 한 3마디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인플레를 못 잡으면 향후 더 큰 고통이 있다. 다음 미팅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인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75bp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바도 아니고 9월에 나올 데이터, 9월의 데이터가 뭐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나올 CPI 죠. 고용 보고서랑 다음 주에 나올 CPI 뭐 이런 거 다 다음 주 화요일 텐데 정확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여하튼 더 높은 인생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하나 더 들어간 거가 성급하게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과거에 위험했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호키시하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10분 동안의 얘기를 많은 언론사에서 각각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문장으로 잡았습니다. 기자 한 명. 그러니까 그 코멘트 쓰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요. 딱 이겁니다. 직역하면 인플레이션을 맞서 싸워 이겨야 하고 그 과정은 예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 분의 표현을 보면 하드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고난과 역경 그게 누구한테 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딱 두 군데를 지칭했잖아요. 네. 투자 주체가 어디예요? 가구랑 기업이거든요. 가구에도 힘들 거고 가구에도 페인과 하드십이 있을 것이고 네.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기업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맞서 싸워서 결국은 이겨내리란데 그 말은 참 안 했지만 리세션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경고성 나온 것이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가 그대로 전 가장 정확한 얘기가 되겠고 당연히 아쉽지만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오늘 제일 먼저 열리는 게 호주 시장이 열리거든요. 1시간 빨리 열리기 때문에 호주 시장 그리고 금융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홍콩, 뭐 중국까지가 뭐 저는 관심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뭐 주말 얘기는 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들 뭐 우리가 앞으로 그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강의를 함께 신과 투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네. 1920년대 네. 이렇게 잠깐 긴축을 했다가 멈추니까 네. 더 많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네.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네. 경기가 무너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좀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런 과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겠죠. 아마 그런 강의를 보셨다 그러면 그런 투로 얘기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싹을 잘라내고 그쵸. 확실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PC 같은 경우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6%좀 낮게 나왔더라도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이기 때문에 네. 그걸 낮춰야 되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요거를 화면 보여주시면 파월 의장의 연설 전과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가 딱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랬거든요. 직전에 이렇다고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이게 하루의 흐름이었고요. 그만큼 파월 의장의 연설 전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뒤바뀌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와 함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엄청나게 급변을 했겠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작년부터 해갖고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좀 그 올해 이제 4번을 연속해갖고 우리나라 역사적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미국도 뭐 엄청 자주 올린 것 같지만 지금 4번 올린 거거든요. 4번 올렸는데 이제 75pp를 2번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75pp를 9월 21일 날 또 올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져 있죠. 지난 금요일 날과 금요일 날 그 연준 의장의 발언 전후로 해서 더 높아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얼마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은 없었지만 미국이 멈출 때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같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재가 발언을 예, 했죠. 맞습니다. 우리 연방은행 총재는 이미 그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표현하는데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 뭐 멈출 수 있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각자 판단하셔야 된다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좀 완곡히 표현했지만 올릴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 더 올리는데 가만히 멈추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목요일 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지난 그 금요일 날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요. 당연히 장단기미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001년 최고까지 갔다가 약간 이거는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만큼 영향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도 조금씩 약간 지금 끝에 보이지만 이제 길게 보인 거가 되겠죠. 조금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제일 문제가 이거죠. 달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금리도 있고 뭐 다 있고 뭐 연준의장도 있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가 가장 쉽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거가 미국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보죠. 특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주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뭐 1350, 4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요. 오늘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 이게 직전 고점을 뚫을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도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가 지금 멈칫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M달러 다들 M달러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132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다시 137 가고 있는 거 많이 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더 올랐죠. 최근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두세 달 보면 제일 많이 이머징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말고 그냥 웬만한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졌잖아요. 원화 가치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포함해서 이런 달러의 강세가 보여주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경험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지 한두 달 방 6월 이후에 들어오시면 이걸 처음 보셨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전체 상황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각이 나고 이럴 거 주가가 성장주에 약해지는 것은 금년 최소한 금년부터 시작하신 미국 하신 분들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번째 보시는 건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앞서 우리 박혜계 계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얘기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4번 중심 포함한 성장주가 제일 먼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것은 이제 좀 필연적인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또 뭐다? IT 쪽이 많이 갑니다.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서비스가 많이 가요. 그럼 왜냐? 아주 명확히 떨어집니다. 미국의 11개 섹터 중에서요.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가 전체적으로는 40%인데 제일 높은 거가 IT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특히 돈을 잘 못 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런데 돈을 잘 못 벌고 아직 꿈과 희망이 있다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이 크게 보면 제일 악재죠. 악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죠. 6월 중순부터요. 정확히 6월 16일부터 한 열흘 전까지 지난주 초반까지 하더라도 그런 건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그림 잠시 후에도 준비했지만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또 차이가 없어요. 8월 이후에 보면 성장주나 가치주나 차이가 없어요. 다 약간 흘러내리고 있지만 다 차이가 없고 최근 일주일만 보면 오히려 성장주가 더 떨어집니다. 지금요. 그리고 다시 6월 중순 이후에 단 한 번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8월 이후에요. 8월이요. 아직 며칠 남았지만 8월에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섹터가 에너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영원히 반복되지 않겠지만 이런 추세적 흐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처음 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불과 4달 전, 3개월 전, 2개월 전까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다 경험해봤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달러가 내려가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안정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뭐 경제지표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도 이게 전혀 뭐 시장에는 반영이 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네,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그 전에 나왔죠. 네. 그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게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코어 그 일반 헤드라인이고 네. 오렌지색이 코어인데요. 코어가. 생각보다 다 조금씩 적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도 적게 나오고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한마디로 외면 모드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영이 안 된 재료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이 앞서 박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시장상에서 자사주를 계속 사고 주식에 대한 개별 주주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졌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약간 도움돼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월가 시각 한두 개만 몇 개 보면 제레미 스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월가의 사람들은 지금 125에서 130bp 추가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5bp를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75bp하고 50bp 정도 하고 좀 한두 번 더 해갖고 올해 말이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금리 상승이 총 100bp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다만 뭐 한 번에 하든 두 번에 하든
100ppm 충분하다 보고 있고 이분은 여전히 자신감을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피력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고점 쳤다는 얘기하고 있고 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리 거를 오늘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탑리도 끝나고 나서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올해 말 4,800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얘기가 전혀 없다. 다만 확실하게 또 한번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토요일 날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 이상 하락한 것이 금년 7번이었고요. 금요일 날 1%,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 1% 하락한 것이 8번째인데 아쉽게도요. 최소한 올해나 아니면 3% 이상 급락했을 경우에 그렇게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 올해 1% 이상 그것도 금요일날 하락하는 경우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요일날 지나고 나면 회복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보면 그 다음날이 여기서 월요일이라는 얘기인데요. 평균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지금요. 제가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금요일에 시장의 하락이 과연 이번 주 오늘 이제 연결될 것인가인데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졌다는 것이 올해 얘기가 되죠. 올해의 경우에 보면 결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금요일 날 3% 이상 하락한 거가 총 16번입니다. 90년 이후에요. 그때 보면 이게 그 다음 날 이게 월요일이 되겠죠. 이번에 화요일 날 수요일 그리고 1주, 2주, 3주 정도까지 4주까지 한 달 보더라도 빨간색이 많죠. 네.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약간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 날의 하락이 딴 때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건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보면 전 세계가 같이 톱니바퀴까지 계속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기업별로 이슈가 몇 가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드디어 저 광고 들어간 요금제를 출시를 하는군요. 그게 이제 앞서 박 회사께서 하신 것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시장의 어떤 재료나 시장의 가치에 비해서 외부 요인, 그러니까 덩달아서 다 같이 빠지잖아요. 혹시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S&P 500 중에서요. 지난 토요일 날 올라간 주식 있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5개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5개밖에 없다는 거는 그냥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웬만하면 거기에 다 무슨 애플도 빠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무슨 돈을 많이 정말 버는 안정적인 주식도 다 빠지고 리츠도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나고 나면 그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니까 보여드릴 뿐이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주 내내 좋은 실적도 발표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우리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하거나 방송에서 뭐 CNBC건 야후나 블룸버그에서도 똑같은 저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은 수십 배 벌더라도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쵸.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금요일 날 이건 장 끝나고 장 거의 막판에 나온 건데 이거 역시 블룸버그 빨대입니다. 하여튼 제가 블룸버그는 제가 유료 가입은 안 하지만 보지 않지만 블룸버그 뉴스는 가고 헤드라인은 항상 보거든요. 블룸버그의 빨대 정신은 진짜 대단합니다. 넷플릭스에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넷플릭스도 자주 얘기하는데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15달러, 16달러 정도 합니다. 기본이 15달러 좀 비싼 건 17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광고 얘기를 처음에 한 번도 이제 한 적이 없죠.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수치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절반을 해주마 얘기죠. 근데 광고를 얼마나 할지 광고를 정말 지겹도록 하면 20분마다 광고하면 짜증 날 거 아니에요. 1시간에 4분 한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올리죠. 딱 4분만 보여준다는데 4분이면 중간 광고인가요? 아니면 뭐? 중간 광고겠죠 당연히. 예. 영화에 보면 보통 1시간 하는데 보고 딴 거 보고 안 보면 되죠 뭐. 예. 15분에 한 번씩 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중간 광고가 요즘 보면 1분 하잖아요. 그쵸. 1분에 15초짜리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지상파 뉴스 보면. 그런데 이게 1분이 4번이 들어가면 40분짜리 보통 미국 드라마가 45분 정도 하면 그거에 3번 정도 들어가면 매 끊기는데. 뭐 끊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요즘 드라마도 끊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르겠어요. 판단은 각자 그게 워낙 하시겠지만 익숙하시니까 또. 예, 그래서 7불에 8불이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어떠세요? 광고 들어가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글로벌 광고를 다 보여주면 봅니다. 안 돼요. 이게 또 나라별로 다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면 그냥 절반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상례를 보면 한 4개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들어가죠. 삼성 들어가고 뭐 대기업 네, 광고 삼성전자, 들어가겠죠. 현대차가 절반 정도 가까이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네, 플러스 저는 실적에는 그 어쨌든 좋은 거네요. 좋겠죠. 이탈이 왜냐 되잖아요. 이걸 하는 거는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주주 이익의 극대화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을 벌자 하는 거지 이거 하면서 손해 볼 걸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나온 건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이게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그 제가 사실 어저께 봤어요. 이 자료로 뭐 어떤 박 회사님이 어떤 강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네. 저도 하나 그 약간 비슷한 비슷한 걸 하나 맥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회사에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없고 여태까지 1도 없었는데 솔직히 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걸 한 주 사볼까 하는 생각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아니 거예요. 뭘 모르세요? 이거 남성분들 아니 그 남성이 아니라 요즘 그런 거 제가 취소하고 누구나 다 애용할 수 있죠. 이게 필립 모리스잖아요. 알트리아 그룹은 담배 회사입니다. 되게 최대 담배 회사.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계열의 담배 회사를 있는 모 회사죠. 저 위에 있는 알트리아 그래서, 기업. 그래서 모리스의 M5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주가가 요게 왜 떨어진 적 시켜서 6월 이거는 주주분도 다 아실 텐데 요게 떨어진 이유가 줄 있죠 줄. 네. 줄 아시죠? 네. 전자담배요.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판매 금지 얘기하면 쑥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떨어진 것만 기억하죠. 이게 거의 절반을 벌써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지난주에 이제 26일인가 배당을 또 인상을 발표했어요. 배당 인상만 보면 이게 이제 이슈가 합쳐지고 들어와서 그런데 하여튼 10몇 년째 인상을 했는데 알트리아가 배당을 또 4.4% 올려갖고 최근만 보면 14년째 올렸을 겁니다. 4.3%를 인상했는데요. 배당 수익률을 반영이 안 돼서 그렇는데 요 4.4% 인상한 걸 지난 금요일 가격을 치면 8.0%가 정도 납니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53년 동안 57번이나 월급 올려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인수 합병 뭐 그 과정에서 뭐 특별 번호 그 배당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안 봤는데 53년 동안 57번이나 57번이나 배당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돈을 퍼준 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주식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80%거든요. 돈을 벌어서 80%를 나눠주는 이런 훌륭한 기업이 있고 이거 담배 피시는 분은 이거 한번 보실만하죠.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방송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담배 얘기하다가요. 밖에서 우리 김 프로님이 오늘 아침 라이브 기다리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종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야미잘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과연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잠시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